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탄소 중립 레시피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번째 탄소 중립 레시피인데요. 탄소 중립 레시피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실제로 줄여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비법을 전수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시피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배우셔가지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탄소 중립 레시피 실제로 지금 많이 급하죠. 탄소가 계속 많이 배출되고 있어가지고 앞선 시간에서도 농민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또 손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하락종 선생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거제 지속협의 사회통합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본업은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락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거제에서 오셨네요? 예, 거제에서 왔습니다. 예. 그렇구나. 거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까 네. 사회통합위원장이요? 예, 사회통합 분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이러면 왠지 국가 차원의 위원회 같이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큰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하락종 위원장님 모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벼룩시장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 초대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거제 시민 벼룩시장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예. 거제 시민 벼룩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거제 시민 벼룩시장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벼룩시장 전도사가 원래는 우리 박찬 처장님이 경남에서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좀 하나씩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제까지 오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이걸 꾸리기 시작했죠. 2016년도에 한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비도 조금 부슬부슬 오는데 시청 주차장에서 첫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한 6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고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개최를 못하고 이번 10월 29일 지금 9월 달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고 이제 10월 2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11월 달까지 올해는 3번으로 마무리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년에 한 6번이라고 하면 거의 이렇게 겨울하고 여름? 여름에 잠시 빼고는 매월 열렸었죠. 매월 열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상설 매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설 매장을 그 보물상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고물상이 아니라 중고 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물상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중고들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판매하고 판매 수익은 그대로 그냥 한 10% 정도 빼고 그대로 이제 다시 돌려드리고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고 벼룩시장. 네. 그죠? 중고시장, 네, 중고시장을 여시는 거네요. 네. 2016년부터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올해 다시 하신다. 네. 2주 뒤에 시작이네요? 네, 2주 뒤에 시작입니다. 29일.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첫 시작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서 시청으로 다시 가서 시청. 시청 거기 조그마한 공원이 생겼는데 그때는 없던 어린이집도 생기고 해가지고 어린이 벼룩시장을 별도로 열고 그다음에 일반 벼룩시장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벼룩시장 따로 있고 어른 벼룩시장 따로 있고 그냥 한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어린이 벼룩시장이면 어린이들이 직접 하나요? 직접 팔아야죠. 직접 팔고 거기서 할 게 이제 간판이라 그러죠. 네. 간판 만들기 콘테스트도 좀 할 거고 또 게임도 진행할 거고 뭐 가을에 간단하게 이제 가족 운동회처럼 게임도 조금 진행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벼룩시장 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들도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시민 벼룩시장. 네.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름이요? 네, 아닙니까?
올 거제, 살 거제, 팔 거제, 거제 시민벼룩시장. 아. 네. 거제를 붙여서 거제를 붙여서 모든 걸 거제를 붙이는. 올 거제, 살 거제, 팔 팔 거제. 거제, 거제 시민벼룩시장. 이렇게. 사투리인가요? 이렇게 하면 올 거제. 그쵸. 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아닐까요 이거? 예. 그런가요? 할 거제 거제. 사투리는 아니고. 할 거제. 할 거제. 아, 네네. 올 거제, 팔 거제. 올 거제, 팔 거제, 살 거제. 네. 아, 순서가 있네요. 네. 너무 네.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음. 처음에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하면서 그냥 거제 시민벼룩시장 하니까 너무 밋밋하고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뭘 좀 붙여볼까 해가지고 이제, 음. 아이디어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그냥 올 거제, 살 거제, 팔 거제 저희가 2016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시청이나 모든 행사에서 무슨 거제가 붙는 거예요. 아. 놀 거제 아. 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유행어를 만들으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 우리 벼룩시장 하면 어쨌든 이제 중고시장인데요. 우리가 중고시장 요즘은 뭐 이렇게 많잖아요. 예전부터는 뭐 아나바다, 네. 예, 바자회,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왜그 야채 예, 이름. 땡땡 네. 그 왜 있잖아요. 온라인에. 당근, 네. 네, 그런 거 말해도 안 되나요? 당근마켓. 예, 뒷광고 아닙니다. 네. 당근 마켓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이 차별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벼룩시장만의 특징이나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 벼룩시장은 그 뭐 이렇게 공예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그냥 그 공예 하시는 분들 파는 게 전혀 없고 완전 이제 중고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수익금을 그러니까 다른 바자회나 이런 것들은 자기 물건 내놓고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분 좋게 집에 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수익금은 오롯이 판매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오롯이 자기 수익금, 자기 물건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효용성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장들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주부 커뮤니티, 뭐 주부 카페 네. 이런 데서 또 활발하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상용화 되면서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만나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상설 매장과 오프라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 기억에 그때 16년 겨울이었나요? 우리가 그 벼룩시장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포트럭 파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판매자로 와주셨던 분들이 자기 음식 조금씩 사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청사라고 6층 큰 강당에서 이렇게 또 그때 모여가지고 하기도 했고 같이 파티를 열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추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교류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좀 단절이 돼 아쉽. 예.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아까 바자회하고 차이는 이제 판매자가 가져간다. 그럼 판매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대신 팔아줘요.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 물건을 팔고 본인 수익금 다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만 해도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조금 되시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물건을 팔면 그날 저녁에는 가족 회식 날이죠. 한 4, 5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식당 가서 먹든지 아니면 너희들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너희들이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식당 가서 하는데 아니면 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날은 소고기 먹는 좀 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거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애들 물건을 팔아서 집에 회식을 한다고요? 좀 황당하지 않아? 애들이 파니까 자기 손으로 엄마 내가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을. 마음으로. 네. 아빠 좀 내가 사는 이상한데요. 거야. 아동 학대는 아닌가? 저희들이 파는 물건의 대부분은 네. 또 저희 집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집에서 파는 물건의 대부분은 또 물려받았던 것들이에요. 남들이 쓰던 걸 쓰던 물려받은 거라고. 거. 저희가 이제 저희 집 자체에 새 물건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다 중고 물품이. 일단 헐? 제가 타고 다니는 지금 한 10년 된 차도 저희 장인어른이 쓰시던 거 제가 물려받았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 옷을 최근까지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이웃들한테도 좀 물려받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촌들, 나이터홀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사촌들 옷을 거의 대부분 물려받았고. 그다음에 책도 네. 다 물려받아가지고
한때는 저희 집 그 거실에 전부 다 책이 전부 다 중고 책으로 아, 지금은 그런 것들 또 많이 이제 또 팔고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죠. 요새 도서관에 책들이 워낙 좋은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형이 쓰던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단체 활동했었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 단체 활동하고 있는데 저 혼자 벌거든요. 네. 그래도 생활이 잘 뭐 어느 정도 꾸려져 가요. 이렇게 빚지고 살지는 않을 정도. 아, 네네.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 아이들한테 뭐 이제 옷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장난감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물려받거나 아니면 벼룩시장에서 사서 쓰거나.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물려받는다.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뭐 물려받았죠. 물려받으면 사실 뭐 안 물려받고 새 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 많았던 것 같아요. 미진 쌤은 혹시 물려받은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촌 언니들이 나이 차이가 한 뭐 2, 3년 이렇게 나니까 딱 물려받기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언니들 옷을 이렇게 물려서 받아주면은 저는 이제 그걸 입고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 보면은 언니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게 제가 어릴 때 그대로 입고 네. 있고 그런 경험이 그렇구나. 있어요. 네. 가족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들 둘이다 보니까 아, 특별히 뭐 옷에 크게 신경 쓰거나 뭐 예쁜 옷을 입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입었을 때 편한 옷.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새 옷을 사러 가면 애들이 안 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 특성이 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옷도 좀 입어서 질이 좀 나 있는 옷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옷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덕분에 네. 아이들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물려받은 거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회식을 그치. 하신다고. 와, 네, 소경제. 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네.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벼룩 시장이 거의 뭐 생계수단 같이 느끼시는데. 네. 저 보통 한번 거제 벼룩 시장 하시면 거제 시민 벼룩 시장 네네. 하시면은 보통 몇 팀이나 참여를 하세요? 가장 많이 참여했던 게 한 그때 처음 했을 때 한 50팀이 조금 안 되게 50팀, 50가족 좀 되겠네요. 50가족 정도. 그때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때 뭐 시계도 있었고 뭐 골프 채도 나왔었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통 한 30팀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만 돼도 풍성하더라고요. 네네. 30팀 정도 하고 이제 지난달에 새롭게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해갖고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10월달 29일에 할 때는 한 30팀 정도 오면 그 조그만 공원이 조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시청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 주차장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팀 정도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분위기도 나고 재미도 있고 또 물건들도 풍성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주로 아까 이제 애들 옷이나 물건을 파신다, 장난감 이런 걸 파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룩 시장에는 아까 그 거제 시민 벼룩 시장에는 네.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 옷은 그렇게 안 많고 어른들 옷들. 거기서 제 옷도 지금 몇 벌 사놓았거든요. 겨울에 입을 울 100%짜리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캐시미어. 캐시미어 그 가다마이. 가디건, 네. 가디건. 가디건도 있고 네. 이제 네. 자켓. 네. 자켓. 네. 자켓 한 2벌 샀고 그 싸게 샀어요. 한 달에 2만 원씩. 오. 그럼 한 4만 원 네. 가지고 오. 처음에 6만 원 달라는 거를 네, 깎았죠. 아, 그래서 4만 원에 2벌에 4만 원. 아, 두 벌에 4만 아, 원이요? 와, 많이 가격은- 깎으셨다. 티셔츠 가격이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벌 겨울 이제 그 자켓 하나 준비해 놨고 그런 옷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깨끗하게 닦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뭐 그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그 유모차라 하나요? 네네네. 그런 게 좀 부피 큰 거는 네. 미리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리더라고. 아, 중에. 네네네. 그렇죠. 며칠 날, 네네. 그러니까 오면 물건 보시고 가져가세요. 아, 이런 식으로. 벼룩 시장에 들고 와라.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개인 그 제한 개인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면 이게 벼룩시장에 어. 갖고 나갈 테니 관심 있는 필요 분들은 와서 보고 네. 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되니까 아이들 이제 위생 상태나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니까 보고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게 많았어요. 그 어린이 용품도 많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일반 여성 옷들, 네. 옷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옷 소비가 많으니까 음. 많이 파시는 것 같아요. 미진 쌤도 혹시 파실 옷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옷을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입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잘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몇 년, 네, 거의 뭐. 집에 옷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만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보통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놓고는 이제 체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뭐 어쩔 거의 수 새옷 없이. 비슷한 것들이 네네. 많이 나옵니다. 네. 전 듣다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잊지 못할 물건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갖고 올라 그랬는데 어떤 안 거요? 갖고 왔는데 모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자폐인데 네. 자폐 아동을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이 자폐 아동이 쓰던 모자가 하나 있었어요. 2017년도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처음에 그 친구가 5,000원 달라 그러는 거야. 네네. 네. 그래서 3,000원으로 하자. 그랬더니 3,000원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오. 3,000원을 주고 모자를 하나 샀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아, 본인이요? 네, 제가 사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참 고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떤 게 어울리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네. 이제 그 친구가 쓰던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사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제 한 번씩 가면 이렇게 본색 이렇게 그냥 야구 모자 같은 건데 인생 모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어. 그분을 이제 매번 만나는 거야. 또 길 가면서 그 엄마를 네네. 그분도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공공청사에서 근무하시고 이래가지고 가끔 만나요. 아이 잘 있냐 묻기도 하고 그 모자 나 요즘도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좋아했던 모자다 하면서 잘 써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도 하기도 하고. 그 물건 한번 샀던 그 그렇죠.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인연이 되고 만나고. 사실 제가 요즘 뭐 앞에 잠깐 당근마켓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문 앞에 걸어놓고 이렇게 가져가세요. 뭐 이제 네네네. 입금도 그냥 통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벼룩시장에서는 이제 아예 사람들을 만나는 게 목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온라인에서 좀 단절돼 있는 느낌에서 거기 암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약간 북적북적하고 그 안에서 물건 흥정하고 근데 대부분 기분 좋게 사가시고 기분 좋게 이렇게 판매하시고 아마 중고라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보면 아마도 자기 스토리들이 좀 입혀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가 쓰던 좋아했던 근데 누군가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하면 더 이렇게 좀 우리 지역이나 사회가 조금 풍성해지지 않을까. 일단 집에서 안 쓰는 걸 들고 나온다는 게 참 재밌는데 혹시 들고 나왔는데 다 못 팔고 가시는 분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있을 한데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이벤트도 많이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뭐 그런 분들 이게 못 팔아서 아쉽다 이런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네. 장사가 안 되게 이렇게 했냐 홍보를 많이 안 했냐 이런 클레임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서 아유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부분 팔로 나오면요 더 많이 사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중고를 없애려고 나갔는데 그 네. 둘러보면 사고 싶은 게 사고 싶으면 또 보이니까.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 쭉 둘러보면 이제 그 딱지 요새 포켓몬 딱지 있잖아요. 네네네. 포켓몬 카드. 네. 포켓몬 카드가 새 거 살려면 요만큼 한 세트에 뭐 3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라이에다 들고 오면 자기 갖고 싶은 데 갖고 100원, 200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다라이에도 다라이.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돼야 안 돼. 뭐. 뭐 어쨌건 네. 굉장히 많이 먹은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 집도 이제 그 포켓몬 카드 같은 거 한 번 사줬나? 한 번 정도 사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다 이제 중고죠.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요새 또 딱지치기 하는데 플라스틱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하나에 50원, 나중 되면 뭐 3개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까 코로나 시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지났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예, 예. 만 그렇죠. 2년인가요? 거의 뭐 횟수로는 3년에 가까운데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벼룩시장을 열지 못하셔서 아까 보물상 보물상. 예 보물상을 어. 이제 보물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뭐예요? 아까 뭐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런 중고 물품들을 이제 대단히 내놓지를 못하니까 많이 모여서 못하니까 좀 팔아주세요 하고는 저희들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팔아주시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갖다 주려고 온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거니까. 이거 니네 좀 가져가라. 있으니까. 팔아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물상은 조금 완전히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물건들은 저희들이 취급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저희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거죠. 수수료 조금 떼고 대신 팔아주는. 대신 팔아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구나. 그것도 만들 때도 이제 그 중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해서 그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벼룩시장 추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가칭으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용접하고 안에 에어컨 달아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혹시 에어컨도 중고인가요? 다 준 거였죠 그때. 뼛속까지. 그 안에 있는 게 새게가 없어요. 그렇죠. 컨테이너 자체도 사실 뭐 지금 중고 중고에- 팔자고 그렇죠. 하는데 새거 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또 우리 저희가 이제 그걸 할 만큼의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십시일반 노력봉사부터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누가 쓰던 거 저기 있으니까 그 운반비만 좀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 전기세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땅 주인이 한 반쯤 내고 있죠. 얼마 네. 나오진 않지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네요. 예, 그나저나 그 보물상은 예. 예. 그러면 거제 어디에 있습니까? 거제 옥포 국산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국산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바로 맞은편이라 찾아오시기는 쉬워요. 옥포 국산초등학교에서 바로 맞은편에 한 블록만 내려오시면 여기 있고요. 혹시 오픈 시간이나 뭐 열리는 시간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거를 제가 월요일은 안 하고요. 네, 월요일 휴무. 휴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까지 정도. 제가 계속 열려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열려. 그 이제 저희들이 사람을 배치하는 게 또 그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월요일은 좀 다들 좀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4일 정도. 야, 그래도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열심히 지금 우리 지속협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애쓰고 있죠. 일단은 월요일은 휴무. 네. 일단 휴일은 휴무고 저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네. 오후 1시부터 4시? 4시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옥포 전화 주시고 오시면 돼요. 전화번호라도 땡땡땡땡 알려주셔야 전화를. 예. 네. 제가 그게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저- 기억을 다 못해요. 번호로 기억을 잘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중고 뭐 여기 계신 이제 하락종 스네님은 중고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고를 뭐 쓴다는 게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중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 이제 그렇지만 한번 써보시면 이게 그 더 귀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조금 가볍게 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새 거면 한번 버릴 때도 조금 아까울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네네. 한데 좀 가볍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좀 부셔져도 마음이 덜 아프고. 덜 아프고 네네. 막 난하게 논다고 뭐라 할 일도 좀 없어지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집착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좀 가볍게 쓸 수 있다. 마음이 편해진다. 어떤 것들은 더 집착이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 모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렇죠. 찾게 되는 거고 하는 진짜 거니까. 인생 모자신가 봐. 애착 모자. 애착 모자. 네. 그러네요. 제가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에서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제일 편해요 또.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사용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더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부담이 덜하다. 네. 또 환경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생명이 더 길어진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재활용하고 이제 재사용은 좀 다르거든요. 재사용은 이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지금
벼룩시장처럼. 네. 근데 재활용은 이제 아예 다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거,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계속 쓰는 게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저희 지속협에서 또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이제 2010년도부터 자전거 에코센터라 그래가지고 자전거 에코. 에코센터라 그래가지고 그 버려진 자전거들을 수거해 와서 어. 고쳐서 네. 다시 네. 판매를 하는. 어. 아, 그런 그 일을 방치 하고 자전거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네. 방치 자전거들을 이렇게 수거해 와가지고 그 중에 쓸만한 것은 다시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이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부속을 좀 정말. 떼가지고 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네네. 고물상에다 팔고 아, 그다음에 쇠 같은 것도 고물상에다 팔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음. 또 이제 어정쩡한 것들이 있어요. 그쵸. 고쳐서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출을 하죠. 네? 아. 수출요? 예, 수출을 하죠. 어디다 수출을 주로? 나라는 이게 수출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주죠. 그러면 저희들이 요 근래에 이제 조선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그 방치돼 있던 자전거가 삼성중공업 같은데 일주일 만에 한 300대 정도가 예?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안에서 타던 자전거들 중에 자전거가 방치되는 게 일주일에 300대. 300대. 엄청나네요. 예. 네. 이걸 지금 저희가 한 번 가면은 한 20대밖에 못 실어. 1톤 트럭에 많이 네네. 실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매번 가가지고 이게 일주일 아. 내내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는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재생이 가능한 것들 네. 그런 지금 그 고현 동사무소 뒤에 에코센터 수리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로 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할 품목들은 또 시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장평에 있는 주차장에다 저희들이 지금 대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거 할 것들은 이제 네. 좀 이렇게 고물상에 갈 분해해가지고 거는? 고물상에 네. 가져갈 것들은 또 별도로 아, 만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재생해가지고 네. 아까 방치 자전거 일주일에 300대 네. 나 나오는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네. 재판매한다고 했는데 네. 보통 그러면 얼마나 팔리고 있고 어, 보통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저 지금- 관심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조선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반인 거제 자체가 이 지형이 그래서 자전거 자전거 타기도 타기가. 어렵고 자전거 도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타지는 않았고 그 중공업 안에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이동 수단으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안에 원동기를 못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자전거로 다녀야 되거든요. 아, 트럭이나 이런 것들 말고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자전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사 있어요. 내에서. 사내에서 그러니까 사내에서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협력업체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연결해줘가지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조선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는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가 네네. 지금 조금 살아나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 30대 가까이 25대 정도 팔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당 그 전에는 5만 원에 팔았는데 네. 지금 이제 또 이게 재료비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이제 6만 원에 아, 대당 한 6만 대당 원. 6만 원에 파는 것을. 그래도 저렴하네요. 맞아요. 요즘 자전거 엄청 맞아요,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오면 손 보고 나면 중고인 건 티는 나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딱 만들어서 지금 두 분이 상시로 이렇게 고치 수리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네. 이동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한 달에 30대 그러니까 이제 30대 팔면 옛날 같으면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상시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까 인건비로 가져가고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수출했던 것, 그다음 고물상에 팔았던 것 그런 것들로 이제 인건비 딱 구조 정도 되는 그분들이 인건비 구조 정도 되는 형태로. 그래도 대단하시다. 네, 그거를 지금 2010년도 보니까 한 16년. 아, 아니, 2010년도니까 12년. 12년 동안 이제 중고 자전거를 계속 순환시키는. 네. 야, 그게 특별한 외부의 도움 없이 맞아요. 판매 수익금으로 두 사람이 이제 일할 정도까지 나온다. 이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일 일은 아니고 그분 수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랬으니까 이제 뭐 오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들도 이제 이게 판매되는 것들을 다 아니까 그 본인들도 가져가는 그거를 알아서 조정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작게 가져갈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되면 좀 많이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거 문 닫을 뻔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네. 유지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일하시던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문 닫을 뻔했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중고 문화를 이어가는 거 우리 많은 사람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네, 칠하기도 해주시고. 하고 수리도 같이 해주시고 자전거도 함께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지금 거제가 네. 벼룩 시장이 잘 되고 또 중고 문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올 거제, 살 거제, 팔 거제 맞죠? 네네. 아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올 거제, 살 거제, 팔 거제 우리 하락종 네, 활동가님 얘기를 네네.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요. 중고 시장 또는 우리의 중고 문화를 이렇게 좀 더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게 이게 이상만 가지고 뭔가를 실천해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효용성을 어떻게 느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암만 우리가 그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실천이 되기에는 개인적인 효능성이나 효용성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게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벼룩시장처럼 이렇게 기부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직접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좀 사용하니까 편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이렇게 꼭 중고나 아니면 재사용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긍정적인 들더라고요. 면이 있다. 예,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어쨌든 중고 문화가 확장되려면 효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이렇게 중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좀 약간의 도움이 돼야 또 좀 더 많이 확장되지 않겠나 이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예, 좋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 레시피 중고의 전도사 우리 하락종 활동가님 모셨는데요. 자, 우리 하락종 활동가님이 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탄소 중립 한마디로 뭘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네. 자, 자기 쓰던 물건 아껴서 잘 쓰고 또 아껴서 잘 쓰고 또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도 계속적으로 실천해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예. 네. 아껴 쓰고 물려주자. 네, 아껴 그렇죠. 쓰고 물려주자.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탄소 중립 레시피는 중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거제 시민 벼룩시장 올 거제 살 거제 아니죠. 올 거제 팔 거제 살 거제에 예. 대해서 중심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